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가 지도자 과정을 관심에 두고 있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 과정을 통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 과정을 찾는 이유도 정말 가지각색일 겁니다. 그 말은 내 목적과 성향에 맞는 선생님과 요가원도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선 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그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나 기본 성품이 나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 과정은 최소 몇십 시간, 길게는 몇백 시간을 같이 마주하고 앉아 그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을 내가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가나 수업을 대하는 성향이나 가치관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방황을 거칠 수 있어요. 물론 이 방황하는 경험 속에서도 배울 점은 분명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향이 일치하는 선생님과의 시간이라면 훨씬 더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을 등록하기 전에 꼭 지도자 과정을 리드해주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그 선생님의 수업을 수차례 들어보고 가능하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선생님이 좋고 어떤 선생님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조금 더 맞는 선생님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히 주관적인 이야기지만 소위 끌리거나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배우면 같은 문장과 정보를 들어도 받아들여지는 정보의 양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무시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간혹 주변 평판만으로 지도자 과정을 등록했던 학생이 유독 본인만 그 선생님과의 시너지를 못 일으켜 후회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그땐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 과정을 등록하기 전에 꼭 수차례 선생님을 겪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들고 와요. 제 대답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수에도 누군가는 수련을 몇 년간 해오신 분도 있고 누군가는 요가 자체를 지도자 과정을 통해 배우는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교육을 듣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레벨 1로 시작한 사람이 1로 끝나거나 30으로 시작한 사람이 30으로 끝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성장합니다. 덜컥 겁이 나는 요가 철학, 신체 해부학, 요가 교수법 등등 어려울 것만 같은 파트들도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반복되며 이해되니 점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려워 피하기만 한다면 이 과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넘어지며 걸음마를 배웠듯이 잔소리 들으며 직장일을 배웠듯이 결국엔 요가 아사나도 요가 지도자도 익숙해집니다. 처음부터 베테랑 선생님처럼 잘 해낼 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열과 성을 다한다면 익숙해지는 시간은 점점 짧아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 시간이 지나니 깨달았던 것은 새내기 지도자는 새내기 지도자만의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업 방법이 있었고
2년차가 되면 또 2년차대로, 3년차가 되면 또 3년차대로 가르쳐주는 방식과 열정과 에너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2년차나 3년차 선생님보다 새내기 선생님에게 배웠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고요. 어떤 분들은 5년차 선생님에게, 어떤 분들은 2년차 선생님에게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 새내기 강사가 되는 것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나중엔 2년, 3년, 10년차 강사가 되어감을 걱정하셔야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요가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저는 꼭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요가원에서 정말 많은 종류의 요가를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요가 강사로서 나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은 마음? 이건 인간으로서의 본능인 것 같기도 해요. 또 인터넷이나 SNS에 내가 쉽게 노출되어 버리는 상황에 어떤 불안감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시탕가, 하타요가, 빈야사, 플로우, 인요가 등등 세부 종목을 하나 정해서 집중해 수련하고 지도자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다양한 종목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 종목을 정해 거기에만 몰입해 버렸을 때 종종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어떤 운동이나 어떤 요가 스타일도 해로움을 목적에 두는 건 없을 거예요. 각 종류의 요가들은 각각의 스타일과 가치관을 따라 학생들에게 이로운 경험을 주고자 설계된 거란 말이에요. 또 같은 종목의 요가더라도 선생님에 따라 전달되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종류의 요가와 다양한 선생님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경험들을 토대로 나만의 이야기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요가, 아시탕가 요가의 장점을 적절히 섞어낸 하타요가라든지 하타요가 정렬을 적용해보는 빈야사 요가라든지 내가 했을 때 좋았던 경험의 힘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나만의 요가를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자체가 요가입니다. 여기까지 꽤나 주관적인 데이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마스테.